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과학의 최전선에서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의 영역에서 진실을 탐구해온 연구자로서 오늘 여러분께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6년의 어느 깊은 밤, 문득 공기 중에서 뭔가 거대한 일이 터질 것만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제발 혼자만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11월, 지금 이 시점의 세계는 이미 보이지 않는 벼랑 끝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도 지구의 에너지는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태양 뒤에 숨어 지구 문명의 등급을 매기며 언제 흔들어야 할지 평가하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겉으로 보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잠시 휴전에 들어간 듯 보이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일 뿐입니다. 저 멀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우는 여전히 거세게 타오르고 있고 유럽을 뒤흔드는 이민자 위기는 거리의 시위를 끊이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인터넷의 깊은 곳, 이른바 어둠의 웹사이트에서는 마약과 인신매매, 심지어 아동과 장기 밀매를 일삼는 범죄들이 여전히 법망을 피해 활개치고 있는 것이 2025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영국의 저명한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가 몇 주간의 깊은 명상과 침묵을 마치고 지난 11월 19일 2026년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파커의 예언 방식은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과는 다릅니다. 그는 책을 보거나 별자리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명상 상태와 꿈속에서 본 생생한 장면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1시간이 넘는 이 긴 예언 영상에서 그는 세계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찢어지고 지정학적 지도가 다시 그려지며 대자연이 오만한 인간을 빠르게 청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과학기술이 미래를 향해 손을 뻗는 이중적인 모습을 목격했죠. 자, 이제 저와 함께 파커가 본 2026년의 풍경 속으로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은 시간 저편, 깊은 곳에 쓰여 있는 그 해로 아주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균열, 내부에서 무너지는 제국, 중국. 파커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충격적으로 본 장면은 바로 우리 이웃나라 중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이 말을 할 때 그의 말투는 마치 정치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그가 본 2026년은 중국 공산당이 종말을 향해 가는 명확한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붕괴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이나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파커는 마치 거대한 얼음 우수가 내부에서부터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가 밖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텅 비어 무너져 내리는 내부 붕괴를 상징합니다. 그는 이런 장면을 반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공장들이 문을 닫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몇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이 손에 쥔 것은 돈이 아니라 휴지 조각이 된 임금 체불 증서뿐입니다. 공기 중에는 희망 대신 절망의 열기가 가득하고 지방 정부의 채권들은 마치 한겨울의 눈송이처럼 꽁꽁 얼어붙어 동결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바옥처참합니다. 파커는 부동산 거품이 마치 종기가 터지듯 터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고층 빌딩들의 철근과 콘크리트가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그 잔해에서 피어오른 먼지가 하늘을 뒤덮어 해를 가리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던 기반 시설이 무너지는 구조적인 붕괴입니다. 특히 제가 과학 연구자로서 주목한 부분은 기술 분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의 기술력이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항상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어떤 중요한 지점에서 그들이 갑자기 추락하는 걸 봤습니다. 반도체 칩 혹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들이 경쟁자들에게 완전히 뒤처져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자랑하던 기술 굴기가 꺾인다는 뜻입니다. 파커가 명상 중에 본 임금 체불 시위, 굳게 닫힌 은행문, 무너지는 건물들의 먼지. 이 파편화된 이미지들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중국 경제가 겉으로는 강인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가고 있다는 속빈 강정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이 다했다는 징조들입니다. 파커는 공산당이 경제 통제권을 잃으면 통치의 합법성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합법성은 법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중국 역사 수천 년을 관통하는 통치 철학인 천명을 의미합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하늘은 재난을 통해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파커가 본 징조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는 거대한 철도가 붕괴하고 중국의 젖줄인 장강유역에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커는 이 장면을 설명할 때 말을 아주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중국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거대한 철도 재난이거나 철로가 붕괴하거나 레일이 끊어지는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다칠 겁니다. 심지어 이것은 산시아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실공사, 일명 두부비지 공정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곤경이자 그의 절대 권력이 쇠락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데이터로 봐도 그렇습니다. 산샤댐은 이미 매년 여름 홍수 때마다 지질학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에도 경보가 울렸었죠. 여기에 경제 침체까지 겹친다면 파커의 예언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현미경이 될 것입니다. 파커는 이를 공산당 천명의 균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가가 재난을 쇠락의 상징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굴러가게 됩니다. 시진핑의 운명과 3.1 공포 병실의 비밀. 이제 시진핑 주석 개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섬뜩한 예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커는 2026년에 시진핑의 건강이 중대한 아주 치명적인 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영적인 세계에서 시진핑과 소통을 시도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집무실이 아닌 수술실이었습니다. 시진핑이 매우 큰 수술을 받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정황상 대규모 장기 이식 수술, 아마도 신장 이식 수술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파컬은 그 장기의 공급원이 매우 의심스럽고 불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기증이 아니라 사형수나 혹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더 어두운 경로로 조달된 장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국제적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의혹은 이미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캐나다의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이를 두고 지구상에 없었던 사악한 범죄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특히 파룬궁 수련자나 위구르인 등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 장기 적출 의혹인 끊이지 않고 있죠. 만약 2026년에 시진핑 주석의 수술과 그 장기의 출처가 폭로되고 이것이 미중 관계가 흔들리는 시점과 맞물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커의 말대로 전 세계 여론은 폭발할 것이고 중국 내부의 불만은 정권 해체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파커는 이 수술이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시진핑의 운명이 갈라지는 분기점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2027년에는 그가 더 이상 권좌에 있지 않을 것임이 느껴진다. 즉 2026년은 시진핑 개인의 생물학적 운명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권의 수명이 다하는 돌이킬 수 없는 폭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파커는 중국의 고위 관리, 아마도 군부나 정보기관의 핵심 인물이 갑자기 대중이나 국제 무대에서 사라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은 매우 기이하고 의문투성이의 것입니다. 공식 발표는 모호하게 넘어갈 것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부 쿠데타 실패나 숙청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갑자기 사라진 중국의 고위 관료들을 생각해보면 이는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권력 투쟁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결국 파커가 본 2026년의 중국은 거대한 굉음을 내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얼음판에 금이 가듯 쩍 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그 균열이 온 사방으로 퍼져 전체가 찢어지는 과정입니다. 국군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인 기술력마저 무너지면서 중국은 구조적인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파커는 2026년은 이 모든 붕괴가 눈에 보이게 시작되는 해라고 정의했습니다. 세계 질서의 해체, 얼어붙은 전쟁과 불타는 중동. 시선을 중국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파커가 2026년의 세계 지정을 바라볼 때 그는 흥분도 공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대륙의 판이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는 지질학자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는 2026년을 정치적 붕괴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보다는 기존의 세계 질서가 마치 낡은 책의 제본이 뜯겨나가듯 한 장 한 장 해체되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파커는 이를 얼어붙은 결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의 승리도 누구의 패배도 아닌 찝찝한 교환입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주 긴 테이블에 마주 앉아 험난한 협상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평화 조약도 화해의 악수도 아니었습니다. 양쪽 모두 만족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적인 거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본토로 이어지는 일부 점령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총성은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파커조차 깜짝 놀란 장면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잔해 속에서 중국 제조,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표식이 선명하게 발견되는 장면입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직접 공격한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중국제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를 타격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성은 명확합니다. 굳건해 보이던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가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북한군까지 끌어들이는 상황을 보면 이 균열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에서는 정치적 투쟁이 아닌 생존을 위한 진정한 혁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물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이 마르고 농작물이 타들어가면서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파커는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가 2027년 이전에 축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과거 이란을 통치했던 팔레비 왕조의 후예가 지붕 앞는 차를 타고 테헤란의 광장을 천천히 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군중들은 그에게 꽃을 던지고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왕정 복고라기보다는 억압받던 시절 이전으로의 회귀를 바라는 상징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이후 이란은 젊은 남성과 나이든 여성이 이끄는 과도 정부가 들어서고 수니파와 시아파가 화해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수교를 맺는 등 중동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종교적 지진과 영미권의 격변. 유럽은 2026년 거대한 종교적, 이념적 지진을 겪게 됩니다. 파커는 유럽 전역에서 강력한 반이슬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부 유럽이나 독일 혹은 네덜란드 출신의 아주 급진적인 젊은 지도자가 등장해 유럽에서 이슬람을 금지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하룻밤 사이에 인터넷 스타가 됩니다. 비록 그는 곧바로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차단당하겠지만 그가 던진 불씨는 유럽 사회를 문명과 종교의 차원에서 찢어놓을 것입니다. 영국 정치는 완전히 붕괴 수준에 이릅니다. 파커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물러나고 전국 혼란 끝에 2026년 하반기에 조기 총선이 열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나이젤 파라지가 이끄는 영국 개혁당이 승리하거나 보수당과 연합하여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을 지키지만 하원은 민주당에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는 잠시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하겠지만 2026년에는 다시 손을 굳게 잡고 국가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수천조 원이 오가는 이 프로젝트들은 미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는 슬픈 소식이 예견되었습니다. 파커는 그가 2026년에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캐나다에서는 쥐스탱 트류도 총리가 경제 파탄과 성난 민심의 직면에 정권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붕괴하고 그 여파로 쿠바의 공산 정권 역시 석유 지원이 끊겨 무너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을 빚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심각한 건강 악화와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해 통제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자연의 분노, 지각 변동과 물의 전쟁. 이제 과학자인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바로 2026년의 자연재해 예언입니다. 파커의 표현을 빌리자면 2026년은 대지가 문자 그대로 진동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튀르키예에서 국가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엄청난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수준을 넘어 정치와 경제 구조까지 뒤흔들 파괴적인 지진입니다. 인도에서는 북부 지역의 강줄기가 바뀔 정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강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지판 자체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지구 표면의 구조가 재편되는 수준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뉴욕까지 북상하는 기상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경로의 허리케인이 덮칠 것입니다. 이는 대기순환 구조가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게 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전 세계적인 물 위기입니다. 지구촌의 절반은 타들어가고 절반은 물에 잠깁니다. 중동, 미국 남서부, 남유럽, 호주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반면 중국과 남아시아는 끊임없는 홍수로 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지구가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파커는 이 물 부족이 인류의 다음 전쟁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석유 때문에 싸우던 시대가 가고 생존을 위해 물을 쟁탈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의 핵시설이나 화학공장에서 독성물질이 유출되는 사고, 유럽의 고풍스러운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이 소행성 파편에 맞는 영화 같은 장면, 아이슬란드 화산의 연쇄 폭발로 전 세계 항공망이 마비되는 사태 등도 2026년의 예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의 빛, 과학기술의 비약적 도약. 하지만 여러분, 미래가 온통 잿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죠. 2026년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류의 삶을 바꿀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납니다. 파커는 열대우림 속에 자리 잡은 금색과 은색으로 빛나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구체 모양의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새로운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물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기술이거나 혹은 양자역학을 이용한 무한 청정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용화된다면 인류는 에너지 부족의 공포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암 정복의 꿈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인공지능이 설계한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이 등장해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또한 노화 방지 기술에서도 혁명적인 돌파구가 열립니다. 단순히 화장품 수준이 아니라 피부를 대면적으로 재생시켜 겉모습을 20년에서 30년은 젊어 보이게 만드는 생명공학 기술이 나온다고 합니다. 비록 이것이 실제 수명을 늘려주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외형적인 젊음을 되찾아주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입니다. 우주 분야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쌍둥이 로켓이 우주를 향하고 호주 천문대에서는 태양계 밖의 새로운 행성에서 보내오는 기이한 신호를 포착하게 됩니다. 이 신호는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외계 생명체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외에도 소소하지만 흥미로운 예언들이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 결승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어 아르헨티나가 우승컵을 들어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경기장 주변에서는 마약 카르텔과 관련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주가가 폭락하고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를 인수해 70년대 스타일의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들어낼 것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항공 MH370 실종기의 잔해가 태국 정글에서 발견되어 오랜 미스터리가 풀릴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의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고 교황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맺은 말, 장막이 걷히는 해.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2026년을 한마디로 장막이 걷히는 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눈을 가리고 있던 낡은 제도, 썩은 권력, 거짓된 신념이라는 환상의 커튼이 찢겨나가는 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양의 오랜 예언서들에 나오는 정마홍양, 즉 병오년의 붉은 말과 정미년의 붉은 양의 시기와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역사적으로 항상 천하가 요동치고 왕조가 바뀌며 큰 재난과 변혁이 함께 오는 시기였습니다. 파커는 고통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위한 산통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낡은 세계가 무너져 내린 그 폐허의 틈새에서 비로소 새롭고 건강한 세계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의 그림자는 이미 2025년 11월, 바로 지금 우리의 발밑에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파커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자인 제가 보기에 그가 던진 경고의 메시지들은 현재의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과 무서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깨어 있으십시오. 낡은 것이 무너질 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깨어 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저 역시 연구자로서 그리고 관찰자로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징후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6년,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마주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